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주제 9 민족유혈당 운동과 신간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국내에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 민족운동이 이제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진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계급 간의 대립, 그리고 계급의 해방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운동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계급 간의 대립보다는 어떤 민족의 단결, 그리고 실력을 기르자라고 하는 민족주의 운동이 나타났는데, 이 민족주의 내에서도 일본과 타협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 자치론자가 생겨났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 자,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뭐냐? 좌우의 구분, 그러니까 좌는 사회주의야, 우는 민족주의야. 좌우 구분, 그리고 대립을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모두 같이 하나의 정당을 만들자라고 하는 움직임이었죠. 자, 이 민족유혈당 운동의 배경으로는 일단 첫 번째 국외적 배경이 있었으니, 자, 요 시기 국제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모이는 국제 조직 혹은 국제 대회가 있었으니 그거를 코민테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온 세계의 공산주의자들 모여라 해가지고 모인 그런데 코민테른에서 자, 어떤 이야기를 하냐? 자, 조선에서는 어떤 그 계급의 해방보다는 민족의 해방이 일단은 더 우선시해야 될 것 같다. 가중치를 줘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역시 이제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힘을 합치는 중국의 국공합작, 국민당, 그러니까 민족주의 운동 세력이에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힘을 합치는 중국의 1차 국공합작이 있었어요. 요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이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여기 빼먹었네요. 여기는 국외, 그리고 국내에서는 자, 요 시기, 자, 잠깐 띄어쓸게요. 민족주의 세력은 일제와 타협하는 어떤 애들? 자치론자가 나타나가지고 크게 속을 썩이고 있었고, 그래서 일부 이제 민족주의자들은 우리는 저런 이 일본과 타협하는 이런 자치론자들과는 방향이 다르다. 우리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보통 비타협적 민족주의라고 부릅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나타나고 있었고, 그리고 자, 사회주의는 일본이 요 사회주의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어떤 거였죠? 치로 시작하는 거. 네, 치안유지법으로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어떤 협력을 하고 연대를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으니 6월 10일에 만세운동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뭐냐? 우리 고종 다음에 왕이 순종이라고 배웠었죠. 고종이 죽고 났을 때 그때 어떤 운동이 벌어졌다? 고종의 장례식에 맞춰서 3.1운동이 벌어진 것처럼 자, 이 순종이 죽고 난 다음에도 순종 장례식 날에 어떤 거국적인 어떤 민족운동, 만세운동 비슷한 게 계획이 됐는데 실제로는 일본의 어떤 감시와 탄압으로 잘 되진 않았어요. 크게 되진 않았어요. 3.1운동처럼.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힘을 합친 거야. 또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 단체인 정우회라고 하는 곳에서 선언을 하게 되니 자세한 내용은 뭐냐? 민족주의 세력이 이렇게 자치론으로 빠지지 않는 한 우리도 함께 이들과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야. 그래서 요 두 가지 계기가 되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힘을 합쳐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게 되니 그거를 신간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간회가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면 요 신간에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그 전에 비슷한 단체 배웠어요.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 배웠는데, 요 신민회는 비밀 단체였어요. 근데 요거는 공개된 합법 단체예요.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 헷갈리면 안 된다. 어쨌든 요 신간회라고 하는 합법 단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활동을 보면은 이 신간회는 지방에 여러 가지 이제 지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서울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제 도시, 농촌 이런 곳에 이제 지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회를 중심으로 강연을 하기도 하고, 혹은 야학, 그러니까 뭐 야간에 하는 학교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야학을 하기도 하고, 노동운동 혹은 농민운동, 여성운동, 혹은 계급, 타파운동, 계급에 따른 어떤 그런 차별을 타파하는 형평운동 같은 것을 많이 주도를 했었고, 또 요 시기에 광주 지역에서 학생들이 어떤 한국인 학생, 일본인 학생 간의 교육 차별, 그리고 뭐 민족 차별 이런 거에 저항하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발생합니다. 신간에는 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뭐 진상 규명을 위한 뭐 여러 가지 민중대회도 이제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요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일본에 의해서 많은 간부들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요 이후 흐름을 보면은, 자, 일본에 의해서 많은 간부가 구속된 이후에 새롭게 구성된 집행부에서는 일본에게 좀 꼬투리 잡힐 만한 일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굉장히 온건한 방향으로 이 단체를 이끌어 가려고 했고, 이렇게 약간 부드러워지고 유들유들해지고 막 그런 말랑말랑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이제 바꾸려고 하니까 이 단체 내에 있었던 사회주의자들이 이렇게 되면은 니네 일본과 타협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게 되었고, 마침 요 시기 중국에 있었던 어떤 거, 요거 중국의 국공합작이 결렬됩니다. 깨져요. 중국의 국공합작도 좋지 않은 모습으로 깨지게 됩니다. 공산당과 민족주의 세력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보던 국제 이제 공산주의자 어떤 대회 코민테른에서도 헤헤 뭐 합쳐봤자 뭐 별거 아니구먼. 그래서 코민테른에서도 이 노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영향을 끼쳐 가지고 1931년 신간회 뭐 해소라고 하는데, 편한 말로 그냥 해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알았죠? 신간회가 해체되었다. 편하게 해체라고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간회의 활동 한번 살펴봤어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을 했다. 그리고 얘네들이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있었고 사회주의가 있었는데, 어떤 거 60만세 운동, 정우의 선언을 통해서 신간회를 만들었고, 배경으로는 코민테른 그리고 중국의 국공합작이 있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단어는 뭐 별거 없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